자녀한테 줄 때는 6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고 4억에 관해서는 채무를 자녀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 절세 플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절세 플랜의 첫 번째는 분산해서 증여하라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억을 5명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억이면은 2억 4천만 원이 증여세인데요. 그 5명이면은 증여세는 1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이제 빌딩이 100억이 됐다. 그때 상속세는 거의 50억입니다. 50%에서 4억 6천을 제한한다고 해도 한 45억이 넘잖아요. 결국은 증여를 분산해서 하면 상속세는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손주들에게 그 세대 생략 증여라고 증여세의 30%가 할증이 되는 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증여를 할 경우에 상속세가 대폭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도 이제 자녀에게는 30세까지 1억 4천만 원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구간마다 증여세를 1억 이하로 해서 10% 내든지 5억 이하로 해서 20% 내는 것을 만약에 자녀들한테 하신다면 그 증여공제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10년마다 6억인데 그러면은 5번을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 그럼 30억이지 않습니까?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감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5억 원이나 6억 원에 증여를 하고, 그렇다면 배우자는 그것을 5년 후에 양도할 때 그 본래 취득가액이 6억 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저평가 재산을 증여하라. 어린 자녀들한테 그 저평가된 주식을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가 거의 밝혀진 상태인데, 토지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보다는 기준 시가가 결국은 한 50%에서 70% 정도 그 구간밖에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부동산이 있을 때 어떤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게 낫냐? 이럴 때는 임대소득이 가능한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자기가 창출한 소득을 가지고 다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자녀에게 저가 매도를 하라. 여기서 그 시가하고 매도가의 차익이 30%가 안 되거나 3억이 안 되면 증여 추정하지는 않겠다. 이런 내부 기준이 국세청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에서 그 3억 원 이내 거기까지는 증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자녀들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금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을 구입하고 난 뒤에도 그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분리해서 증여를 하면 절세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을 때 그 토지하고 건물을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토지는 자녀들한테 먼저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 때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녀에 대한 소득 창출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이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 들어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때 대출금을 안고 자녀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을 때 대출이 4억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한테 줄 때는 6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고 4억에 관해서는 채무를 자녀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6억은 증여하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4억이라는 돈에 관해서 대출금을 돈을 받고 양도를 하는 셈이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1가구 1주택이나 이래서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구간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이런 경우에 다가구를 갖고 계시면 양도소득세가 지금 현재 한 72%,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채무를 변제했다. 그 4억을 누가 갚았느냐? 이거를 국세청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거의 10년 동안의 사후 관리를 하니까 나중에 그 채무를 부모님이 갚아주시면 그 부분에 관해서 증여세가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줄 때 아주 좀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창업자금 증여입니다. 창업자금의 경우는 일단 5억은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30억까지는 10%에 주겠다. 그 다음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을 한다 그러면 50억까지는 세금을 10%에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2년 이내에 창업해야 되고 4년 내에 또 자금을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들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주식을 100억 한도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5억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표준 30억까지는 10%, 초과분은 20% 세금으로 조세 특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7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증여세를 추징하겠다. 나중에 만약에 상속세가 과세될 때는 전부 다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 이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중에서 이제 또 하나가 증여재산으로 인해서 자녀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잘 운영을 하지 못하든가 증여세는 많이 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연금보험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자기를 계약자 수익자로 해서 연금보험을 들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4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자녀가 45세가 되면 그때 연금을 자녀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증여세 절세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고요. 그 자녀한테 연금이 가는 그 시점에 수익자와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해서 그거를 준다고 하더라도 할인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결국은 증여세가 절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